40년을 참아온 아내, 결국 그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립니다. 끝났다고 믿은 그날 밤 현관엔 진흙 자국이, 창문엔 쪽지가 남겨집니다. 나는 살아있다. 곧 돌아간다. 그는 정말 돌아온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잔혹한 장난일까요? 결말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빗줄기가 세차게 내리치는 밤이었습니다. 김영숙은 절벽 끝에 서서 아래로 떨어져간 남편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손끝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태수가 서 있던 그 자리에는 이제 빗물만이 고여 있을 뿐이었죠. 이제 끝났어. 영숙은 중얼거리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40년 넘게 참아왔던 그 모든 고통이 이 한순간에 끝날 수 있다니.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것은 안도감이 아니라 무서운 공포였어요. 태수는 오늘도 술에 취해 돌아왔습니다. 영수가 밥은 차렸냐? 거친 목소리로 소리를 질러댔죠. 식탁에 앉더니 반찬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그릇을 집어던졌어요. 도자기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을 때 영숙의 마음도 함께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영숙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태수가 벌떡 일어나 영숙의 뺨을 때렸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차리는 여자가. 뺨이 화끈거렸지만 영숙은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어요. 저항하면 더 심하게 맞는다는 걸 40년 동안 뼈저리게 배워왔거든요. 태수야, 그만해. 영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태수의 분노는 더욱 커질 뿐이었습니다. 뭐라고? 감히 나한테 대들어? 태수는 영숙의 머리채를 잡고 끌었어요. 오늘은 내가 제대로 정신을 차리게 해주겠어. 그때였습니다. 영숙의 머릿속에 번개가 치듯 무언가가 번뜩였어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0년 정말 너무 긴 시간이었어요. 나 좀 바람 쐬러 나갈게. 영숙이 말했습니다. 어디 가려고? 나도 같이 간다. 태수가 비틀거리며 일어섰어요. 두 사람은 집 뒤쪽 절벽으로 향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이었지만 영숙의 발걸음은 이상하게 확고했어요. 절벽 위에 도착했을 때 태수는 여전히 중얼중얼 불평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영숙아, 너 요즘 이상하다. 예전 같지 않아. 태수가 절벽 끝에 서서 말했어요. 영숙은 태수의 뒤로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했어요. 태수야. 응? 태수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숙의 두 손이 태수의 가슴을 힘껏 밀어냈어요. 태수의 눈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절벽 아래로 떨어져 갔죠. 아! 태수의 비명이 폭풍우 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영숙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캄캄한 절벽 아래로는 오직 빗소리와 바람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죠. 정말 끝난 건가? 영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집으로 돌아갔어요. 온몸이 비에 흠뻑 젖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기대했던 해방감 대신 무언가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죄책감만이 밀려왔어요. 다음 날 새벽 영숙은 다시 절벽으로 향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아래를 내려다봤지만 태수의 시신은 보이지 않았어요. 다만 바위에 걸린 태수의 옷 조각만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흘째 되는 날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태수가 며칠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영숙은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다가
뒤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박태수 씨 요즘 안 보이던데 어디 갔을까? 글쎄요, 영숙 씨한테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영숙의 등 뒤로 따가운 시선이 꽂혔어요. 손에 든 장바구니가 덜덜 떨렸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김 씨 아주머니가 다가왔어요. 영숙 씨, 태수 씨 어디 가셨어요? 며칠째 안 보이던데. 아, 시골 친척집에 갔어요. 갑자기 일이 생겨서. 영숙은 미리 준비해둔 거짓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왜 인사도 없이 가셨을까요? 평소 태수 씨답지 않은데. 김 씨 아주머니의 눈빛이 의심스러웠어요. 영숙은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도 계속해서 뒤를 돌아봤어요.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문을 잠그고 나서야 영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데 현관에서 신을 벗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현관 매트에 진흙이 묻어 있었어요. 그것도 제법 많이요. 이건 뭐지? 영숙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자신은 분명히 현관을 깨끗하게 치웠는데 언제 이런 진흙이 묻었을까요? 그리고 진흙의 모양이 신발 자국 같았어요. 남자 신발 자국 말이에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영숙은 깜짝 놀라며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상대방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숨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어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그제야 상대방이 입을 열었습니다. 영숙아. 영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 목소리, 분명히 들어본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나야, 영숙아. 나 돌아왔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영숙은 수화기를 든 채로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방금 그 목소리, 설마 태수의 목소리였을까요?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태수는 분명히 절벽에서. 그날 밤 영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려오는 모든 소리가 무섭게 느껴졌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도, 고양이 울음소리도 모두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 같았습니다. 새벽 4시쯤 되어서야 영숙은 겨우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꿈을 꾸었습니다. 태수가 온몸에 상처를 입은 채로 절벽을 기어 올라오는 꿈이었어요. 영숙아, 왜 나를 밀었어? 꿈속의 태수가 피를 흘리며 말했습니다. 영숙은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어요. 꿈이었구나. 영숙은 식은 땀을 닦으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물 한 잔을 마시려고 했는데 부엌 창문에 뭔가 붙어 있는 게 보였어요. 뭐지? 다가가서 보니 쪽지였습니다. 누군가 밤중에 창문에 쪽지를 붙여둔 거예요. 나는 살아있다. 곧 돌아간다. 영숙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주저앉으며 쪽지를 다시 봤어요. 분명히 태수의 글씨체였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똑똑똑. 영숙은 숨을 죽이며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똑똑똑. 영숙 씨 계세요? 저 이선희예요. 친구 선희의 목소리였습니다. 영숙은 안도하며 문을 열었어요. 선희야, 이른 새벽에 웬일이야? 영숙아, 너 괜찮아? 얼굴이 완전 하얗네. 선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그런데 넌 왜 이렇게 일찍 와? 선희는 잠깐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영수가 마을에서 소문이 많이 돌고 있어. 태수 씨가 며칠째 안 보인다고. 그래서 혹시 무슨 일 있었던 거 아니야? 영숙은 선희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선희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아니야, 그냥 너무 갑자기 사라져서 걱정이 돼서 그래. 하지만 선희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지 않았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선희야, 너 혹시 뭔가 아는 거 있어? 아니야, 아무것도 몰라. 그냥 친구라서 걱정되는 거야. 선희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영숙은 문을 닫고 나서 다시 한번 그 쪽지를 봤어요. 나는 살아있다. 곧 돌아간다. 정말 태수가 살아있는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자신을 놀리는 걸까요? 그날 저녁 영숙은 다시 절벽으로 향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아래를 내려다봤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다만 바위에 걸린 옷 조각만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누군가 나를 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 영숙은 집으로 돌아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벽에 걸린 결혼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26살의 자신과 29살의 태수가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는데 언제부터였을까? 영숙은 중얼거리며 과거를 되짚어 보기 시작했어요. 결혼 초기에는 태수도 다정한 남편이었습니다. 영숙이 아프면 약을 사다 주고 생일에는 꽃도 사다 줬어요. 하지만 결혼 3년째부터 태수의 성격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어요. 밥이 늦거나 집안이 조금만 어수선해도 짜증을 냈습니다. 영수가 이게 뭐야?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는 거야? 그래도 그때까지는 때리지는 않았어요. 첫 번째 폭력은 결혼 5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태수가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왔는데 영숙이 잠들어 있었어요. 깨워서 밥을 차려달라고 했지만 영숙은 너무 피곤해서 내일 아침에 먹어 하고 다시 눕려고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태수의 손바닥이 영숙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뭐라고? 남편이 밥 달라는데 못 들은 척해? 영숙은 뺨을 부여잡고 태수를 바라봤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던 남편이 때렸다는 게. 태수야, 왜 그래? 나를 왜 때려? 때렸다고? 이게 때리는 거야? 아직 시작도 안 했어. 그날 밤 영숙은 처음으로 남편의 주먹을 맞봤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마음이 더 아팠어요. 다음 날 아침 태수는 술이 깨고 나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영수가 미안해. 어젯밤에 너무 취했나 봐. 다시는 안 그럴게. 영숙은 그 말을 믿었어요. 하지만 폭력은 점점 더 자주, 더 심하게 반복됐습니다. 영수가 밥이 왜 이렇게 짜? 너 요리도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식탁을 뒤엎었어요.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태수야, 그만해. 이웃들이 들어. 이웃들이 뭐? 내가 내 집에서 뭘 하든 무슨 상관이야. 태수는 영숙의 머리채를 잡고 끌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먹으로 발로 마구 때렸어요. 아프다고. 제발. 아프다고? 그럼 제대로 해. 아내 노릇을 제대로 하라고. 이런 일들이 한 달에 두세 번씩 반복됐습니다. 영숙은 점점 사람들을 피하게 됐어요. 몸에 난 상처를 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친구 선희가 가끔 찾아와서 물어보곤 했어요. 영수가, 너 요즘 왜 이래? 얼굴이 자꾸 상해 있네. 아, 그냥 넘어져서. 괜찮아. 정말? 혹시 태수 씨가? 아니야, 선희야. 태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영숙은 계속 거짓말을 했습니다. 부끄러웠어요. 남편에게 맞고 사는 자신이 초라하고 비참했습니다. 태수의 폭력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해졌어요. 처음에는 뺨을 때리는 정도였지만 나중에는 주먹으로 배를 치거나 발로 차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너무 심하게 맞아서 병원에 가야 할 뻔했어요. 영수가, 너 죽고 싶어?
내가 얼마나 참고 있는지 알아? 태수야, 나는 잘못한 게 없잖아. 잘못한 게 없다고? 매일 내 신경을 긁어놓고 잘못한 게 없다고? 태수는 영숙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어요. 영숙은 숨이 막혀서 손을 버둥댔습니다. 죽겠어. 이번에는 봐주지만 다음에는 정말 죽여버릴 거야. 영숙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는 걸요. 몇 번이나 집을 나가려고 했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친정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태수가 절대 놓아주지 않으리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어디 가려고? 내가 어디로 도망가든 찾아낼 거야. 실제로 한번 사흘 동안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받은 매질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영숙은 점점 체념하게 됐어요. 이게 자신의 운명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밤 절벽 위에서는 뭔가 다른 힘이 솟아났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이제 정말 끝내고 싶다는 마음이요. 영숙은 거실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 위에 놓인 칼을 보며 생각했어요. 그때 차라리 이걸로 했으면 어땠을까? 하지만 그럴 용기는 없었습니다. 태수를 정면으로 마주하며 해칠 용기는요. 그래서 절벽이었어요. 뒤에서 밀기만 하면 됐으니까. 태수가 자신을 쳐다보지 않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죽은 걸까? 영숙은 다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받은 전화, 현관에 묻은 진흙, 그리고 창문에 붙은 쪽지까지 모든 게 태수가 살아있다는 걸 말하고 있었어요. 만약에 정말 살아있다면 영숙은 상상만으로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는 걸 안태수가 돌아온다면 어떤 끔찍한 복수를 할까요? 그때 또다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영숙은 벌벌 떨며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영숙아, 나 정말 돌아간다. 기다려. 또 태수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목소리가 거칠고 무서웠습니다. 차라리 죽어만 줬으면. 다음 날 아침 영숙은 현관문을 열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젯밤에 치워둔 현관 매트에 또다시 진흙 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그것도 여러 개나 말이에요. 이게 뭐야? 영숙은 무릎을 꿇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분명히 남자 신발 자국이었어요. 그것도 태수가 평소에 신던 등산화 밑창 무늬와 똑같았습니다. 혹시 정말? 영숙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 태수가 밤중에 집 앞까지 왔다는 말인가요? 그럼 왜 문은 두드리지 않았을까요? 그때 옆집 할머니가 나오셨어요. 영숙 씨, 어젯밤에 댁 앞에서 누가 돌아다니더라고요. 네, 누가요? 글쎄요, 남자였는데. 태수 씨 같기도 하고. 그런데 왜 들어가지 않고 계속 밖에서 어슬렁거리던지 이상하더라고요. 영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말 태수였다는 말인가요? 할머니, 정확히 몇 시쯤이었나요? 새벽 2시쯤? 잠이 안 와서 창문으로 내다봤는데 누가 집 앞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도둑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영숙은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정말 태수가 살아서 돌아온 건가요? 오후에 선희가 찾아왔습니다. 영숙아, 괜찮아?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 선희야, 나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 무슨 일인데? 영숙은 선희에게 지난 며칠 동안 있었던 일들을 털어놨어요. 이상한 전화, 현관의 진흙 자국, 창문에 붙은 쪽지까지 모든 걸 말했습니다. 선희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영숙아, 혹시 태수 씨가 정말 돌아온 건 아닐까?
나도 그게 무서워. 만약 정말 살아있다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영숙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태수가 살아서 돌아온다면, 자신이 한 일을 알고 있는 태수가 복수하러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이야, 나 어떻게 하지? 일단 진정해. 아직 확실한 게 아니잖아. 혹시 누군가 장난치는 걸 수도 있고. 하지만 선희의 목소리도 확신에 차 있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영숙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올 리 없었어요. 조금만 소리가 나도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밤 11시쯤 정말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똑똑똑. 영숙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똑똑똑. 누구세요? 밖에서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누구세요? 대답하세요. 그때 문 너머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수가. 나야. 영숙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분명히 태수의 목소리였어요. 태수야? 문 열어줘, 영수가. 안 돼. 안 돼. 영숙은 문에서 멀찍이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밖의 목소리는 계속됐어요. 왜 안 열어줘?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넌 죽었잖아. 죽었다고? 누가 죽였는데? 영숙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죽였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영수가, 나는 다 알고 있어. 내가 나를 밀었다는 것도. 아니야. 나는 안 했어. 그럼 누가 했어? 그날 밤 절벽에는 우리 둘뿐이었는데 영숙은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들켰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제발 용서해줘. 나는 너무 괴로워서. 용서? 나를 죽이려고 해놓고 용서해달라고? 밖의 목소리가 점점 더 무섭게 들렸어요. 영수가,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알아? 절벽 아래로 떨어져서 온몸이 부서지는 것 같았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너도 똑같이 당해봐야 해. 그때 문고리를 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은 깜짝 놀라며 문을 확인했어요. 다행히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문 열어, 영숙아. 안 그러면 부숴버릴 거야. 안 돼. 가줘. 안 가. 절대 안 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더 거세졌어요. 쿵쿵쿵. 문이 부서질 것처럼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영숙은 부엌으로 달려가서 칼을 꺼내 들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칼을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영수가, 숨어봤자 소용없어. 나는 내가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거든. 그러더니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한참 동안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정말 간 걸까요? 그때 부엌 창문으로 뭔가 보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영숙은 조심스럽게 창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창문 밖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어둠 속이라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남자였어요. 그리고 그 남자가 영숙을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 영숙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다시 창문을 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환상이었나?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창문을 확인했어요. 창문은 잠겨 있었고 밖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창문 유리에 손가락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누군가 창문을 만졌던 흔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거실 소파에서 칼을 품에 안고 잠을 청했어요. 하지만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새벽 5시쯤 되어서 밖이 조용해지자 영숙은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어봤어요. 현관 매트에는 또다시 진흙 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게 있었어요. 태수가 평소에 차고 다니던 손목시계가 현관 앞에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가 정말 나를 찾아오고 있었다. 다음 날 저녁 선희가 또다시 영숙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달리 술 냄새가 많이 났어요. 선희야, 술 마셨어? 조금. 마음이 답답해서 혼자 한잔했어. 선희의 목소리가 어딘가 떨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선희는 계속해서 손을 비비며 불안한 기색을 보였어요. 영수가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뭔데? 그날 밤 말이야. 폭풍 우 치던 그날 밤. 영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설마 선희가 뭔가를 알고 있다는 말인가요? 그날 밤이 어떤 날인데? 너도 알잖아. 태수 씨가 사라진 그날 밤 말이야. 선희는 잠깐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영수가 사실은 그날 밤에 너희 집 앞을 지나갔거든. 영숙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왜 우리 집 앞을? 늦은 시간에 잠이 안 와서 산책을 하고 있었어. 그런데 너희 집에서 큰 소리가 들리더라고. 큰 소리? 태수 씨가 고함치는 소리. 그리고 뭔가 깨지는 소리도 들렸어. 영숙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선희가 얼마나 들었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걱정이 돼서 좀 더 가까이 가봤거든. 그런데 선희는 말을 멈추고 영숙을 빤히 쳐다봤어요. 그런데 뭐? 너희가 집에서 나오는 걸 봤어. 둘 다 나와서 뒷산 쪽으로 가더라고. 영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래서 나도 따라갔어. 혹시 무슨 일이 생기나 싶어서. 선희야, 너. 영수가 나는 다 봤어.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뭘 봤다는 거야? 절벽에서 너가 태수 씨를 미는 걸 봤어. 영숙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들켰다는 생각에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선희야, 나는 왜 그랬어?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어? 영숙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몰라. 40년 동안 내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매일매일 맞으면서 살았는데. 그래도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거잖아. 나도 몰랐어. 그냥 순간적으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선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영수가 그런데 정말 태수 씨가 죽은 거 맞아? 무슨 말이야? 요즘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 태수 씨를 봤다는 사람들이 있다고. 영숙은 깜짝 놀랐어요. 누가 태수를 봤다고 해? 김씨 아저씨가 그러는데 어젯밤에 뒷산에서 태수 씨 같은 사람을 봤대. 그런데 온몸이 상처투성이었다고 해. 그럴 리 없어. 분명히 죽었을 텐데. 그리고 박씨 할머니도 새벽에 누군가 절벽 근처를 돌아다니는 걸 봤다고 하더라고. 영숙의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선희야, 혹시 그날 밤에 너도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 느꼈어? 왜? 그냥 누군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 선희는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고 보니 나도 그런 느낌이 들었어. 우리 말고 또 다른 누군가가 있었던 것 같은. 누구일까?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 우리를 보고 있었어. 그때 갑자기 현관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어요. 똑똑똑. 영숙과 선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누구일까? 선희가 속삭였어요. 영숙은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누구세요? 택배입니다. 밖에서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택배? 주문한 거 없는데. 김영숙 씨 맞으시죠? 택배 있어서요. 영숙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문을 열었어요. 밖에는 마스크를 쓴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여기 사인해 주세요. 남자가 내민 종이에 영숙이 사인을 하는 순간 남자가 마스크를 벗었어요. 안녕하세요, 영숙 씨. 영숙은 그 남자를 처음 봤습니다.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낯선 남자였어요. 누구세요? 제 소개를 해야겠네요. 저는 정민호입니다. 정민호? 네, 그리고 저는 박태수 씨의 아들입니다. 영숙의 눈이 크게 벌어졌어요. 태수의 아들이라니? 아들, 태수한테 아들이 있었어? 숨겨진 아들이죠. 아버지도 몰랐을 거예요. 선희도 놀란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당신은 왜 여기에? 아버지를 찾으러 왔죠. 그런데 아버지가 사라졌다고 들었어요. 민호는 영숙을 빤히 쳐다보며 말했어요. 영숙 씨,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나는 몰라. 갑자기 사라졌어. 정말요? 그런데 왜 신고는 안 하셨어요? 영숙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가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영숙 씨, 혹시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닌가요? 폭풍우 치던 그날 밤 말이에요. 영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남자도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왜 그런 걸 물어봐? 저는 다 알고 있거든요, 영숙 씨. 당신이 아버지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영숙과 선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 남자가 정말 그날 밤의 진실을 알고 있다는 말인가요? 내가 본 게 정말 전부였어? 민호가 의미심장하게 물었습니다. 민호는 영숙의 집 안으로 들어와 거실에 앉았습니다. 선희는 불안한 표정으로 영숙 옆에 바짝 붙어 앉았어요. 민호 씨, 정말 태수이. 아니, 태수 씨의 아들이에요? 영숙은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제 존재를 몰랐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민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가 아버지와 사귀던 시절에 임신을 했는데 그때 아버지는 이미 영숙 씨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고 홀로 저를 키우셨어요. 그럼 왜 지금 와서? 어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겼어요. 아버지를 찾아서 진실을 알려달라고. 영숙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40년 넘게 살아온 남편에게 숨겨진 아들이 있었다니. 민호 씨, 그런데 당신이 그날 밤에 대해 뭘 안다는 거예요? 선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민호는 잠깐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사실 저는 며칠 전부터 이 마을에 와 있었어요.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요. 그럼 혹시, 네, 그날 밤도 여기 있었죠. 아버지의 집을 찾아 헤매고 있었거든요. 영숙의 얼굴이 파랗게 변했습니다. 그날 밤에 당신이 우리를 봤다는 말이에요? 절벽까지는 따라가지 못했어요. 하지만 두 분이 집에서 나와서 뒷산으로 향하는 건 봤죠. 민호는 영숙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그리고 영숙 씨가 혼자 돌아오는 것도 봤습니다. 아버지 없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먼저 영숙 씨를 만나서 직접 들어보고 싶었어요. 무슨 말을 들으려고?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말이에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저도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어머니한테서 들었거든요. 뭘 들었는데요? 아버지가 폭력적인 성격이라는 걸요. 어머니도 아버지에게 맞은 적이 있다고 하셨어요. 영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태수가 다른 여자에게도 폭력을 썼다니. 그래서 어머니가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저를 임신한 상태에서 말이에요. 민호는 잠깐 멈췄다가 계속 말했어요. 영숙 씨, 저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당신에게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는지 짐작할 수 있거든요. 민호 씨,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죽여도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선희가 끼어들었어요. 민호 씨, 그런데 정말 태수 씨가 죽은 건 확실한가요? 요즘 마을에 이상한 소문들이 돌고 있어요. 무슨 소문요? 태수 씨를 봤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살아있다는 거죠. 민호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어요. 정말요? 그럼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영숙이도 이상한 일들을 겪고 있거든요. 영숙은 민호에게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이상한 전화, 현관의 진흙 자국, 창문에 붙은 쪽지, 그리고 태수의 손목시계까지. 민호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그렇다면 정말 아버지가 살아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민호 씨는 그 후로 태수 씨를 본 적이 없어요? 없어요. 그날 밤 이후로는 그때 갑자기 정전이 됐습니다. 집안이 완전히 캄캄해졌어요. 왜 갑자기? 선희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휴대폰 불빛을 켤게요. 민호가 휴대폰을 꺼내려는 순간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영수가 나왔다. 세 사람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분명히 태수의 목소리였어요. 영수가 문 열어줘. 태수야? 영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래, 나야. 드디어 집에 돌아왔어. 민호가 속삭였어요. 정말 아버지 목소리네요. 영수가 왜 대답이 없어? 손님이라도 있어? 밖에 목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았어요. 영숙 씨, 어떻게 할까요? 선희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정말 태수가 살아서 돌아온 건가? 그때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쿵쿵쿵, 점점 더 세게 두드렸습니다. 영수가 숨어봤자 소용없어. 나는 다 알고 있어. 뭘 안다는 거야? 내가 나를 죽이려고 했다는 걸 말이야. 민호가 깜짝 놀라며 영숙을 바라봤어요. 영숙 씨, 정말 아버지를 죽이려고 한 거였어요? 나는, 영수가, 이제 내 차례야. 내가 나한테 한 것처럼 나도 너한테 똑같이 해줄 거야. 밖의 목소리가 점점 더 무서워졌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민호예요. 민호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밖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누가 거기 있어? 저는 당신의 아들이에요. 정민호. 아들? 내게 무슨 아들이 있어? 어머니는 김미숙이에요. 43년 전에 만났던. 또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한참 후에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숙이의 아들이라고? 네, 맞아요. 그럼 정말. 그때 현관문이 저절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꽉 붙잡았어요.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중 누군가는 여기서 끝을 내야겠죠. 어둠 속에서 나타난 그림자는 정말 태수였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태수가 아니었어요. 온몸에 상처가 가득했고 옷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빛이 예전보다 훨씬 더 무서웠어요. 태수야. 영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래, 영숙아. 나야, 내 남편. 태수는 절뚝거리며 거실로 들어왔어요. 민호가 휴대폰 불빛을 켜자 태수의 참혹한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아버지. 민호는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너가 정말 미숙이의 아들이야? 태수는 민호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머니 김미숙의 아들 정민호입니다. 미숙이, 그 여자. 태수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어요. 그러더니 다시 영숙을 노려봤습니다. 영숙아, 내가 나를 죽이려고 했지? 태수야, 나는. 변명하지 마. 나는 다 기억하고 있어. 태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선희는 영숙의 팔을 꽉 잡았어요. 절벽에서 내가 나를 뒤에서 밀었어. 내가 떨어질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영숙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다고?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나를 죽이려고 해놓고 미안하다고? 나는 너무 힘들었어. 40년 동안 맞으면서 살았는데. 영숙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맞았다고? 내가 언제 너를 때렸어? 언제 때렸냐고? 매일매일 때렸잖아. 술만 마시면 나를 주먹으로 발로 차고. 그건 내가 잘못해서. 내가 뭘 잘못했어? 밥이 조금 늦거나 집안이 어수선하다고 나를 때렸잖아. 민호가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아버지, 정말 그랬어요? 영숙 씨를 때린 게 사실이에요? 민호야, 너는 몰라. 남편과 아내 사이의 일은,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어요. 민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한테 맞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떠난 거라고. 태수의 표정이 순간 흔들렸어요. 미숙이도 그런 말을 했다고? 네. 어머니는 아버지가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저를 임신한 채로 말이에요. 그건 아니야. 미숙이는 다른 남자가 생겨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평생 혼자 사셨어요. 민호가 태수에게 다가섰습니다. 아버지, 당신은 2명의 여자를 불행하게 만든 거예요. 어머니와 영숙 씨를. 닥쳐. 내가 뭘 안다고. 태수가 민호에게 손을 들려고 하는 순간 영숙이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그만해. 이제 정말 그만해. 영숙아, 비켜. 안 비켜. 나는 이제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거야. 영숙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무서워하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태수야, 너는 나를 40년 동안 지옥에서 살게 했어. 그런데 지금 와서 무슨 권리로 나를 원망해? 권리? 내가 내 남편인데 무슨 권리가 더 필요해? 남편? 남편이 아내를 때리고 괴롭히는 게 남편이야? 영숙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나는 너 때문에 친구들도 만나지 못했어. 너 때문에 웃을 수도 없었고 행복할 수도 없었어. 그건 매일 밤 잠들 때마다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용기가 없어서 못했어. 선희가 영숙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영숙아, 선희야, 나는 정말 한계였어. 그날 밤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 태수는 영숙의 말을 들으며 점점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한 거야? 죽이려고 한 게 아니야. 그냥 벗어나고 싶었어. 거짓말. 너는 분명히 나를 죽이려고 했어. 그때 민호가 다시 끼어들었어요. 아버지, 그만하세요. 영숙 씨의 말이 맞아요. 뭐라고? 아버지가 잘못한 거예요.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요. 태수는 민호를 노려봤습니다. 너까지 나를 배신하는 거야? 배신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진실? 진실은 이 여자가 나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야. 태수가 영숙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순간 민호가 막아섰어요.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비켜. 안 비켜요. 이제 더 이상 누구도 다치게 하지 않을 거예요. 태수와 민호가 대치하고 있을 때 선희가 조용히 말했어요. 사실은 또 다른 진실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선희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이야, 선희야? 영수가 미안해. 나는
나는 그날 밤에 더 많이 봤어. 뭘 더 봤다는 거야? 태수 씨가, 태수 씨가 절벽에서 떨어진 후에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군가 태수 씨를 구해준 사람이 있었어. 그리고 그 사람이 태수 씨를 어딘가로 데려갔어. 누가? 그건, 그건 잘 모르겠어. 너무 어두웠거든. 태수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요. 소름 끼치는 웃음이었습니다. 하하. 그래, 누군가 나를 구해줬지.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복수하는 방법을 알려줬어. 누가 그랬어? 그건 너희가 알 필요 없어. 중요한 건 이제 모든 게 끝난다는 거야. 태수의 눈빛이 더욱 무서워졌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순간이 다가왔다. 태수의 무서운 말이 끝나자마자 집 밖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의 발소리였어요. 누가 또 온 거야? 선희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면서 경찰관 2명이 들어왔어요.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신고? 영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네, 박태수 씨의 실종 신고가 들어왔어요. 경찰관이 손전등을 켜며 집안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상처투성이인 태수를 발견했어요. 박태수 씨 아닙니까? 실종 신고가 들어왔는데. 저는 괜찮습니다. 태수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그런데 몸에 상처가 많네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냥 넘어져서. 경찰관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혹시 누가 신고한 거예요? 영숙이 물어보자 경찰관이 대답했어요. 익명으로 들어온 신고였어요. 박태수 씨가 며칠 전부터 실종됐다고. 그때 민호가 나섰습니다. 경찰관님, 사실 제가 신고했습니다. 당신이요? 누구십니까? 저는 박태수 씨의 아들입니다. 경찰관들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아들, 호적상에는 자식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요. 혼외자입니다. 최근에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민호는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왜 실종 신고를 하신 거죠? 아버지가 며칠 전부터 보이지 않아서 걱정됐어요. 경찰관이 태수에게 물었어요. 박태수 씨, 어디 가셨던 건가요? 태수는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서 며칠밖에 있었어요. 밖에서? 어디서요? 산속에서 며칠을? 그래서 이렇게 다치신 건가요? 태수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경찰관이 영숙에게 물었습니다. 부인께서는 남편분이 사라지신 걸 왜 신고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시골 친척집에 간 줄 알았어요. 친척집에 확인은 해보셨고요? 영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경찰관이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뭔가 이상하네요. 좀 더 자세히 조사해야겠습니다. 그때 선희가 나섰습니다. 경찰관님, 사실 이 부분은 평소에 다툼이 심했어요. 다툼이요? 네, 가정폭력도 있었고요. 태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선희야. 사실을 말하는 거야, 태수야. 너는 40년 동안 영숙이를 때렸잖아. 경찰관이 영숙에게 물었어요. 부인, 남편분이 폭력을 행사한 게 사실입니까? 영숙은 한참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아요. 그럼 혹시 남편분의 실종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저는 영숙이 말을 못하자 민호가 나섰습니다. 경찰관님, 제가 본 게 있어요. 뭘 보셨는데요? 며칠 전 밤에 이 두 분이 뒷산으로 가는 걸 봤어요. 태수와 영숙의 얼굴이 동시에 변했습니다. 뒷산으로요? 네, 그런데 영숙 씨만 혼자 돌아오더라고요.
경찰관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그럼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모든 사람이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영숙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영숙아 말해. 이제 다 끝났어. 선희가 영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영숙은 깊은 숨을 쉬고 입을 열었어요. 제가 남편을 절벽에서 밀었어요. 경찰관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40년 동안 맞으면서 살았는데 그날 밤에는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밀어서 죽이려고 한 거군요.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냥 벗어나고 싶었을 뿐이에요. 태수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분명히 나를 죽이려고 했어. 경찰관이 태수에게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나신 건가요? 그건 태수가 말을 못하자 민호가 말했어요. 아마도 누군가 구해준 것 같아요. 선희 씨가 그런 걸 봤다고 하더라고요. 경찰관이 선희에게 물었습니다. 정말요? 누가 구해줬다는 걸 보셨어요? 네, 분명히 누군가 있었어요. 하지만 너무 어두워서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경찰관은 상황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일단 모두 경찰서에 가서 정확한 조사를 받아야겠습니다. 그때 태수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요. 하하, 경찰서? 그럴 필요 없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고소하지 않을 거니까요. 모든 사람이 태수를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고소하지 않는다고요? 네, 영숙이는 제 아내예요. 아내가 저를 밀었다고 해서 감옥에 보낼 수는 없잖아요. 영숙이 태수를 바라봤어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태수야, 왜? 영숙아, 나는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못된 남편이었는지. 태수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40년 동안 너를 괴롭혔구나. 미안해. 태수야. 그리고 민호야, 너에게도 미안하다. 내 어머니에게도.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 경찰관이 말했어요. 하지만 폭행 시도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고소하지 않으시더라도 경찰관님, 제발 이번만 봐주세요. 저희는 이제부터 다시 시작할 거예요. 태수가 간청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서로 상의하더니 말했어요. 일단은 이번만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찰관들이 떠난 후 네 사람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태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영수가, 나는 이제부터 달라질 거야. 정말? 그래, 너를 다시는 때리지 않을 거야. 약속해.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나는 너를 죽이려고 했어. 괜찮아. 나는 이해해. 민호가 말했어요. 저도 이제부터 아버지와 영숙 씨를 도와드릴게요. 민호야, 고마워. 선희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영숙아,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는 거야. 그날 새벽 영숙은 혼자 절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것이 시작됐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곳이기도 했어요. 절벽 끝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영숙은 생각했습니다. 정말 모든 게 끝난 걸까요? 태수가 정말 변할 수 있을까요? 바람이 불어와 영숙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어요.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희망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엔 나 혼자가 아니야. 영숙은 절벽을 등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요.